국가기관의 휴대폰 감청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현재로서는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이 감청을 더욱 쉽게 만드는 법안과 어렵게 만드는 법안, 두 가지 법안이 발의가 돼서 화제입니다. 새누리당 서성기 의원은요, 감청을 더욱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고,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은 감청 과정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법안을 내놨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도 늘 그렇듯이 양쪽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먼저 새누리당 서성기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개정안 내용을 쉽게 좀 요약해 보자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감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업체들이 감청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게 하자,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 쉽게라는 그 단어를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감청 자체를 못합니다. 예.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가도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쉽고 어렵고 문제가 아니고, 아하. 법원 만들어 놓고 감청을 못하게 이 꼼수를 부린 겁니다. 감청 쉽게 기계를 말해서, 싸가지고 가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기계를 싸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기계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법원 선진국형으로 잘 만들어 놓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목이 말라서 수도를 쫓아갔는데, 예. 수도 파이프라인은 잘 돼 있는데 꼭지를 누가 싹 뽑아가서 물이 못 나오게 만든 겁니다. 아주 그 꼼수 중에 꼼수고,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한마디로. 사기극이다. 지금의 그리고 법은. 감청은 합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늘 듣지 않습니까? 범행이 예. 이게 거의 뭐 확실하게 입증됐을 때 이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게 감청이고, 그건 합법적인 겁니다. 예. 도청은 불법으로 하는 건데, 지금 자꾸 국민들 앞에 속이고 있는 것이 도청하고 감청하고 뭐 비슷한 거나 같은 거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 두 가지 면에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법을 만들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도청과 감청은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인데 꼭 무슨 두 개가 같은 것처럼 예.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여기 이제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통신사, SKT며 KT며 이런 곳에다가 기계 자체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 법이 있어도 전혀 쓸 수 없는, 수도 꼭지 없는 수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통과된 법인데 예.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게 뭔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국가 공권력이 민간인을 사찰해온 이런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손쉬운 감청의 길을 열어놓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게 손쉽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영장에 분명히 그게 존재한다. 말이나 됩니까? 아니, 영장 발부받기가 얼마나 어렵고, 구속영장 하나 신청해가지고 밤새 가면서 심사하는 거 못 봤습니까? 예. 이게 전부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감청을 못하게 함으로써 감청하는 대상이 뭡니까? 납치 유괴. 우리 가족이 납치 유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범인들 휴대폰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게 기계를 못 만들게 만들어놨으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흉악범죄나 간첩, 테러, 내란 음모 이런 것들인데, 나라가 이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 휴대폰을 못 듣게 그래 만든다는 것은, 그건 정말 이거는 저는 항상 이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 못하게 하는 거는 정말 반국가 세력이고 서민 세력이다. 어허. 서민의 자제들이 납치 유괴됐는데 그걸 휴대폰을 못 들어가지고 범인을 놓친다든지 또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다든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반국가 반서민 세력이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이 감청 장비가 통신 사업자한테 아예 상시적으로 설치가 될 경우엔 오남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영장 받아서 제대로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 말고 통신 사업자가 이거 오남용해버리면 어떡하냐. 지금 카드사 개인 유출 정보 같은 뭐 이런 큰 사건 보면서 놀란 분들.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모든 선진국들은 지금 몇십 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럼 그런 나라들이 전부 인권을 무시해서 또 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개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이제 스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당연하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야당에서는 혹시 이게 이제 오남용될 가능성 혹은 공권력에 의해서 감청이 아닌 도청으로 그러니까 이용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궤변이라고 오남용 개인 정보 보호 이러면서 예. 결국은 반국가 세력이나 간첩이나 테러 단체에 고속도로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왜 봤지 않습니까? 지난 3월 20일 날 지난해 예. 한번 우리가 한번 당하면은 이거 뭐 엄청난 피해가 있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려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걸 거의 10년 동안에 꼼수를 부려가지고 관은 뻐젓하게 만들어놓고 수도 비율을 드시는데요. 이 꼭지를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통신사들이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고객들이 이거 설치하는 거 굉장히 싫어할 텐데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선진국 국민들은 고객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탈 때 몸수색할 때 왜 응합니까? 그 하지 말자고 시민단체 동원해야죠. 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입장에서 테러 폭파, 유괴, 납치 이런 중대한 범죄인데 이걸 개인 정보니 사생활이니 그럼 비행기 탈 때 그러면 왜 몸수색 응할 거는 왜 응합니까 시민단체 동원해서 피켓 들고 나서지. 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낸 것이다. 이런 말씀 서상기 당연하죠.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오늘 주제하고는 좀 상관없긴 합니다만 최근에 카드 정보 유출 사건 보면서 불온 세력에 있는지 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국회 정보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 많이들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의혹인가요? 아니면 뭔가 실체를 포착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난 3월 20일 예. 우리 금융사 사이버 공격 당하고 난 다음에 피해액이 8천억입니다. 예. 그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거 밝혀졌고요. 이게 전부 8천억이 전부 국민들 부담입니다. 이번에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예. 이게 8천억이 될지 8조가 될지 전부 국민들 피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정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사안을 가끔 보잖아요. 어떤 범죄 의도를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강도 들어가지고 무슨 이것저것 피해자의 시계까지 가져간다. 그러면은 단순 강도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원한 관계고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좀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단순 유출이 아닐 가능성을 좀 포착을 하신 거예요, 뭔가? 항상 그런 데 대해서는 이 국가 안보가 관련된 문제고 이런 대규모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색깔 논쟁이라고 막 시비를 걸더만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도둑이 재발절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이런 중대한 일이 있으면은 다양하게 우리가 또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물론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그 이상 다양한 일이 없죠. 대비 차원에서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대비 차원. 여기까지 그러면 해야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개정안을 낸 분이세요. 무소속 송호창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다른 개정안을 내셨다는 얘기는 서상기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으로는 좀 어렵겠다,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들의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이제 지금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이 통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정보를 오히려 침해하게 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송호창 의원님. 예. 전화 상태가 그렇게 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상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신사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법이 있어도 필요할 때 하나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통신사에다가 아예 상시적으로 기계를 설치해버려야 된다. 이 주장.
한편으로는 이제 뭐 국가기관 그리고 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라는 점에서는 뭐 한편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할 텐데 예. 사실은 이제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정보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도청이나 감청을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이게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한창 그 국가정보원이 위법행위라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그 국정원 개혁 특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남재중 국정원장이 와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을 다 지키면서 그 정보 활동을 해서는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아주 이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법을 제대로 지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헌법 위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이 인식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의식과 지금 이 수준으로 정보기관이 그런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보기관에다가 감청장치까지 이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그 국민들이 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어떤 그 불안 상황을 상시적으로 정보기관에게 그리고 통신사회가 허용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서상기 의원께서는 영장 발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영장 없이는 아무리 통신사에 기계가 설치돼 있어도 아무나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걱정은 좀 과한 걱정 아니냐 하시던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영장 그 법률 절차에 대해서 서상기 의원께서 이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기각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 감청에 관해서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2008년 이래로 뭐 1억 2천 건 이상의 영장 발부에 따라서 다 제한 조치를 했고, 예. 그리고 뭐 5만 건인가요? 4만 건 정도의 이제 감청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영장에 의한 영장 발부가 어렵다라고 예. 하는 것은 법률 실무 과정에서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영장이 너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좀 남발되는 이런 우려까지가 있는. 감청에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시군. 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송구창 의원께서는 그거는 잘 아실 거고. 제가 하나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앞에서 수도꼭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지금 통신사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장 있어도 이게 갑자기 가서 감청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 얘기 하시던데 어떻게 지금까지는 그런 감청을 한 거죠? 근데 이때까지 했던 거는 이제 그 통신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 정보기관이 그 개인 해당 혐의자에게 예. 직접 무슨 도청 장치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멀리에 다른 그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치를 가지고 예. 도청을 하고 감청을 한 거죠. 그런 사례이고,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감청 장치를 통신사나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 외국의 정보기관이 일단은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통제 견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정보 수집이 해외 기구나 국내 기구가 이렇게 정보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국민들의 정보가 마음대로 이렇게 감청되고자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허용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대해서 특히 이런 그 감청 장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부터 그런 감청 장치를 이제 없앴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서 의원께서는 제가 좀 반론을 하자면 서 의원께서는 이거를 막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사이버 테러 발생하는 거 봐라. 얼마나 위험하냐. 또 유괴 같은 것 발생했을 때 당장 감청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설치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경우. 이런 거 보면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말씀하시는데요. 당장의 그런 감청이나 긴급 사태에 대한 것, 그리고 대테러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국정원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감청 장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런 상태는 지금까지도 이때까지 뭐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설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 개인정보, 금융기관처럼 이렇게 아주 보안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아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정보 유출될 수 있는데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데에서 그 사업자에게 넘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장치까지 주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그 감청 법안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유괴라든지 테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거기다 기계 하나 더 설치한다고 더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그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처럼 그 재벌 고위 임원이 검사들에게 이제 그 돈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아주 중대한 공익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도청이나 감청을 해서 이것을 이 수사나 언론에 알리게 되는 이런 경우에도 아주 과감하게 처벌하게 되는 이제 과거에 이런 통신비밀법의 흠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보완을 하는 그런 조치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서로 다른 개정안을 내신 거예요. 송호창 의원님.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이건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대1 회동하시죠? 연대에 대한 논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두 분? 연대 문제라기보다는 분명히 좀 밝혔던 것처럼 지금 가장 1월 말까지 그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는 정대특위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애초에 그 이 특위를 만들었던 이유인 그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좀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십니까? 김한길 대표는 오늘 연대 얘기하실 것 같은데 꺼내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에 먼저 집중을 해야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그리고 아직 당장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힘이 분산되게 되겠죠. 그렇게 그러면 물어오셔도 오늘 그 얘기는 답 안 하시는 거군요. 안철수 의원이. 글쎄요. 그건 뭐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서로 오늘 자리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까지 만났습니다.